네, 강미진의 평화공감 강미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보네요. 자, 최근 그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군 일대 서해상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예. 자, 지난 16일에도 평양시 순안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었고요. 또 실패했었고요. 자, 실패 거듭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사일 발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사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일단 대내외 요인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북 제재가 우선 자리에 꼽히겠죠. 네, 그러면 대북 제재니까 이제 미국을 향해서 네.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북 제재가 지금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를 건들지 마라. 네, 예. 무언의 예, 제재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무언의 사실 무언이라고 하기에는 미사일 발사로 확실하게 이제 소리가- 좀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하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4월에 김일성 이제 주석의 110돌 이제 생일이 네네. 오거든요. 이때는 북한이 이제 정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주려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나 주민들이 뭐 생활에서나 이런 변화를 주자면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했다. 우리가 국제사에서 어깨를 동등하게 똑같이 하고 나간다. 아하. 이제 그러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상징적인 날인 만큼 그렇죠. 확실한 네. 어떤 메시지가 네. 있어야 되는군요. 네, 실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3월 10일, 11일 이제 우주개발국하고 정찰 소해 그 위성 발사장을 네네. 찾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 뭐 로켓 총조립 이제 연통 관련해서 그런 시험 시설을 확증하고 이제 개설을 해라 그런 네. 지시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개건 확장을 지시하죠. 그리고 연료 주입 시설하고 또 이제 그런 그 보급 계통을 증설하라고 합니다. 더 지으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과학기술 처소들을 현대적으로 할 때 대한 그런 걸 지시를 하죠. 음. 그러면 그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시를 받았으니까 네. 명령이잖아요. 명령 실행을 관철을 해야겠죠.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만 이제 해보는 거겠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최근 또 이제 대한민국의 네. 보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게 네,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음.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미사일 발사 하나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한 번씩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근데 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9.19 합의를 어긴 것이다. 네. 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예. 저는 참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네네. 9.19 합의부터 제가 촘촘히 다 읽어봤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요. 음. 이거는 9.19 합의에 위반이 안 되거든요. 그 숙청군이라고 하게 되면 숙청군이 평안남도에도 위쪽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8선 그 근방 이제 그 9.19 합의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는 포함이 되지도 않는 거죠. 아하. 네. 엄청 이제 38선 지나서 39도선과 40도선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 내리는 그 지역에 숙천이 있거든요. 지금 9.19 합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9.19 합의는 이제 양쪽이 서로 자고 가는 그런 행위를 이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에는 하지 말자. 네네. 예, 그러고 그 지역에서 할 때 뭐 어떤 군사 연습 제외하고 산불이 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서로 간에 이제 연락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오해가 없이 활동들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서로가 뭔가를 하게 된다면 연락을 하고 뭐 취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게 9.19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큼은 정해놓은 이 지역에서만큼은 서로가 어떤 군사적인 갈등을 조금 없앨 수 있도록 그렇죠. 예 합의를 봐서 네. 예, 문제 없도록 네. 예 도발도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또 풀어나가고 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비춰볼 때 이번에 숙청군에서 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거는 9.19 합의에는 위반이 안 된다는 상관이 거죠. 없는 네. 얘기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어떤 북과의 어떤 안보 관련한 맞불 놓기다. 혹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것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네.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손뼉도 마주쳐 소리가 난다는 게 그 말이 생각나는데 요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이 네네. 속담에도 네. 좋은 일에는 둘이 합쳐지면 더 큰 소리가 좋은 날 수 있는 거고. 거고 정말 안 좋은 일 한쪽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음. 반대쪽이 걸 받아치는 거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그런데 실제 윤 당선인이 안보에 대해서 이제 9.19 합의와 관련한 이런 그 맞불 놓기식의 이런 발언을 한 거는 명백한 뭐 9.19 이제 그 위반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위반이 아닌 그런 면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군사적인 이런 합의의 기본도 이제 숙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자국을 줌으로써 남북 관계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려를 해볼 수 네.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윤 당선자가 국방부의 지하 벙커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놀랐습니다. 그 음.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군사 기밀이잖아요. 예, 군사 기밀인데 그것도 지시봉으로 요게는 지하 벙커가 있고 요게는 도로가 있으니까 이제 지하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회의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네네네. 그게 이제 당선자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군사 전문가들과 최고의 이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면 당연하죠. 네네. 그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뉴스로 다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네. 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거는 고스란히 이거는 국가 기밀을 당당하게 이렇게 네네. 외부에다 공개하는 그런 거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윤 당선자가 그런 국가 기밀은 후자에 놓고 뒷전에 놓고 나는 무조건 여기로 이전을 해야 돼. 이런 걸 어필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국가 네네. 기밀도 막 이제 그 했지 않았을까. 근데 솔직히 개인들도 그렇거든요. 집 있는 사람들은 집문서를 우리 집문서를 어디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네네. 엄청 그 자그마한 집문서도 이렇게 보관하고 비밀로 붙이는데 숨겨놓고 하죠. 국가 예. 기밀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 통수권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이거는 정말 저 주변에 요새 윤 당선인 지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지하고 나니까 지금 나 후회돼 이런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볼 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국가 기밀, 지하 벙커 이런 것이 이제 그 밝혀졌다, 네. 혹은 공개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고 지하 벙커가 있는 이유도 그렇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대치 상황에 있는 네.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네네. 거죠.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에서는 이런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서는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가다갈지 이것도 상당히 좀 아마도 예. 북한은 비웃지 않을까 싶어요. 어라? 아주 고급한 군사 기밀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꺼내놓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북한으로서는 이런 거죠. 이제 유사시의 주민 대표라든가 그 보호물자를 넣는 데는 극히 일부만 이제 공개가 돼 있고요. 네. 이어 창고라고 전 주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지하 그거는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사시에 모르죠. 이제 유사시 사용해야 될 걸 평시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런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자그마한 것도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 대피할 그 대피 공간도 비밀리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국가 통수권자들이 유사시 그런 중요한 회의를 하는 그 장소를 공개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은 아주 이제 좀 비웃음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뭐 탈북자분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계신 많은 그 북에서 네. 내려온 분들이나 혹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또 어떤 그렇죠. 네. 목소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 얘기들을 듣고 계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고향에 대한 뭐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제가 탈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북한 정부에서 내가 그 북한 정부 하에서 살 때도 저는 피해를 받고 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네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이제 북한을 막 이제 그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피합니다. 그거는 누워서 진짜 내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잘못한 점은 분명히 밝혀야 되고 잘한 점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네네. 그런데 탈북민 사회에서도 일단 이제 그 갈리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요새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하면 좀 비난받는 측면도 좀 있긴 한데 네. 그러면은 탈북자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다 여러 가지 입장들이 또 지금 새로운 정권과 함께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미진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